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피입니다. 지난 시간에 근대 파트 10분 만에 끝내기 보여드렸습니다. 근대 파트라고 하면 흥선대원군 집권기부터 1110년 국권 피탈 당해서 나라를 빼앗기는 약 50년간의 역사를 10분 만에 정리해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은 1910년 한일병합조약 경술국치 나라를 빼앗기고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해방을 맞이해서 나라를 되찾을 때까지 35년간입니다. 제발 일제강점기를 1년 늘려서 36년이라고 하지 마세요. 35년간입니다. 그 35년간의 이야기를 연표로 정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 선생님들과 학원의 여러 선생님들이 일제강점기는 이 연표를 다 같이 사용들 하십니다. 1910년에 나라를 빼앗겼죠. 일단 연표를 그릴 때 일제가 우리를 어떻게 통치했는가, 통치 방식에 따라 세 시기로 쪼갤 겁니다. 1919년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무슨 운동이 있었습니까? 3.1운동이 있었죠. 굉장히 진짜 큰 운동이었고, 이 3.1운동으로 인해서 일제 통치 방식 자체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1910년부터 1919년 3.1운동 때까지를 무단 통치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깡패 통치기죠. 힘으로 조선인들을 누르려고 했던 시기지요. 물론 뭐 해방될 때까지 계속해서 육군 대장 출신들이 총독이 되었습니다만, 당시 헌병 경찰들이 즉결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고, 뭐 조선 태영령이라는 게 발표돼 가지고요, 와 진짜 소의 성기로 만든 채찍으로 조선인들을 내려쳤습니다. 이게 헌병 경찰들이 가지고 있었던 태영권이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었으면 뭐 당연한 거고, 교사나 공무원이 제복 입고 칼을 찼던 그 시기인데 쪼개놓고 봤더니 대충 1910년대는 무단 통치기였구나. 이해되십니까? 3.1운동부터 소위 문화통치기라고 해가지고 1931년에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만주사변까지 소위 일본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통치기? 문화통치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기꾼 통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문관 총독 임명하겠다고 했습니다만 단 한 명의 문관 총독도 임명되지 않았고, 헌병 경찰 통치를 보통 경찰 통치로 바꾸겠다라고 했지만 경찰 유지 비용이나 인력이나 장비는 오히려 증가했고, 1925년에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의 기초가 되는 치안유지법이 제정되었으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조금 줍니다. 그렇지만 언론의 자유를 줘가지고요, 조선동아일보가 1920년에 창간됐는데 기본적으로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사를 검열해서 삭간을 시켜버리지요. 사기꾼 통치기. 여러분들 보시면 1920년대가 문화통치기구나. 근데 이 문화통치기의 본질은 우리 민족 조선인들을 분열시켜서 이간질시켜서 친일파를 육성하려고 했던 게 바로 이 문화통치의 본질이고, 조선의 독립운동가 세력들 중에 일부, 민족주의의 일부, 이광수나 최남선, 최린 같은 인물들이 친일파로 변절합니다. 이들을 타협적 민족주의자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여러분, 만주사변이 31년에 있었고요. 37년에 중일전쟁이 있습니다. 37년에 중일전쟁. 41년에 태평양 전쟁이 있었고, 우리는 1945년에 해방을 맞이합니다. 이때까지를 무슨 통치기라고 이야기합니까? 민족 말살 통치기라고 합니다. 우리 민족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제 입으로 천황이라고 해서 짜증납니다만, 황국, 천황나라의 믿을 만한 백성으로 만드는 정책, 황국 신민화 정책, 창씨 개명 시켜버리고요, 신사참배 강요하고요, 정말 짜증나는 일본 외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황국 신민 서사를 암송시켰고요, 일본 외왕이 있는 동경을 향해서 매일 고개를 숙이게 하는 궁성요배를 시켰고, 그게 바로 민족말살 통치기입니다. 시기적으로 보시면 193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라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이렇게 세 시기로 쪼개는데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사를 저는 공부할 때 원래 그 일제강점기랑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근대 파트의 국권 피탈 과정, 을사늑약, 한일신협약, 이런 것들을 일제강점기 첫 시간에 공부를 시키긴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해드려요? 늘전쟁, 한일정서, 제1차 한일협약, 제2차 한일협약인 을사늑약, 그리고 을사조약 반대 운동들, 그리고 한일신협약, 기후각서, 한일병합조약, 이걸 먼저 일제강점기 들어와서 공부를 하면 그 비분관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가 치열하게 공부되어지는 맛이 조금 있거든요. 그리고 통치 방식을 공부하고 경제 수탈을 공부하는데 1910년대는 일제가 우리의 토지를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토지 조사 사업을 공부하게 되고 1920년대는 우리의 쌀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삼미 증식 계획을 공부하게 됩니다. 혹자는 이게 왜 쌀 수탈이냐? 돈 주고 사간 거 아니냐? 그래요. 돈 주고 사갔으니까 지주들은 돈을 벌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돈을 주고 조선의 쌀 생산량을 증대시켜서 일본으로 사가겠다는 정책은 일본이 공업화되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쌀이 부족해서 쌀 가격이 폭등하니까 일본의 쌀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서 조선에서 쌀 생산량을 증산시켜서 일본으로 가져가겠다는 건데 조선에서는 쌀 수출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반도에 남아있는 쌀이 확 줄어들게 되면서 쌀 가격은 올라가고 조선 농민들은 굶주리고 그 조선 농민들 굶어 죽지는 말라고 만주에서 소, 돼지 먹이는 잡곡 수입에다가 조선인들 먹였지 않습니까? 그게 삼미증식 계획인데 그리고 여러분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이 일어나는 이 시기에 한반도 북쪽은 완전히 병참기지였죠. 병참기지화 정책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일본 아이들이 언제부터 상황이 꼬였냐면 중일전쟁 때부터 완전히 상황이 꼬입니다. 인적, 물적 자원을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수탈하는 게 바로 이 시기부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족말살 통치도 실은 37년 이후에 강하게 행해집니다. 왜? 외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일본 군인 군복을 입혀서 전쟁터에 조선인들을 내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막 고향 생각나고 아리랑 하고 노래 부르면서 빠가야로 하고 일본 입장에서는 아군들에게 조선군들이 총을 쏘아서는 안 된다. 민족성을 훼손시켜야 된다. 말살시켜야 된다. 그게 황국심리나 정책이거든요. 그리고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수탈해야 됩니다. 와, 여러분 1938년부터 총동원령이라는 게 선포가 돼가지고요. 공출라는 이름하에 모든 쌀을 국가가 다 긁어가고요. 여러분 시골에서 음메 꿀꿀 소리가 안 들립니다. 모든 가축 다 끌고 갑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당시 삽살개 같은 경우는 털이 복실복실하잖아요. 이거 전부 다 진짜 방한복 만든다고 그래서 멸종 직전까지 갑니다. 이게 공출제예요. 금속 다 끌고 갑니다. 교회 종, 학교 종, 뭐 절에 있는 범종 다 끌고 가가지고 이걸로 총알 만들었다고. 그리고 인적 자원 수탈, 지원병, 징용, 학도병, 징병, 정신대까지 이게 다 37년 이후 38년에 총동원령이 선포되는데 그래서 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시기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10년대는 토지를, 20년대는 쌀을, 30년대 이후 38년 총동원령이 선포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일제강점기사를 공부할 때는 지금 통치 방식과 이제 경제 수탈을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뭐 고등학생들 국사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무원 수험서에도 일제강점기 대단원명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민족 독립운동의 전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독립운동사를 전개했는가를 공부하시면 되는데 그것만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1910년대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다. 결사라는 건 조직을 만드는 자유가 없다. 그런데 국내에서 뭔가 독립운동이 전개되면 독립운동 단체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1910년대 국내에서는 비밀 결사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임병찬의 독립의금부나 박상진, 김자진의 대항광복회가 아주 중요하게 공부되어지는 이유고 1910년대 해외에서는요. 독립운동 기지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신흥무관학교가 있었던 남만주의 삼원보라든지 아니면 연해주의 성명회, 권업회, 뭐 이상설의 대한광복군 정부, 선병희의 대한국민의회, 그리고 간도와 그다음 중국과 그다음 미주 대륙의 뭐 대한국민의회와 하와이의 대조선 국민군단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독립운동사를 공부할 때도 10년대, 20년대, 30년대 쪼개는데 10년대 국내냐 국외냐, 20년대, 30년대 국내냐 국외냐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10년대 국내는 비밀결사단체, 10년대 해외에는 독립운동 기지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독립운동사의 하이라이트는 3.1운동 아닙니까? 1919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0만 명이 참여했던 거적적인 만세 운동이지요. 그런데 이 3.1운동의 결과를 하나하나 증명해 나가면 2, 3, 40년대 해외 독립운동사, 국내 독립운동사 다 끝나요. 무슨 말이냐? 이런 거적적인 만세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독립을 쟁취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3.1운동은 실패했습니다. 민족 지도자들이 고민합니다. 왜 실패했을까? 구심점이 없었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3.1운동 때 공부하는 민족 대표라는 것들이 무슨 구심점이야? 양아치 짓거리 했지. 눈살롱에 가가지고 대학안에 가가지고 김희독립 선언서 읽고 그중에 4명은 무섭다고 집에 가버리고 그리고 다 일본 경찰에게 자수해버렸지 않습니까? 왜 그들을 독립기념관에서 추모해야 되는데 3.1운동 때 여러분 20만 명이 감옥에 갇혀요. 7천 명인가가 죽습니다.
에이, 내가 왜 흥분하지? 그래서 민족 지도자들 이런 거적적인 만세운동이 일어날 때 대비해서 빨리 중심 단체 만들자. 그래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3.1운동의 결과를 하나하나 증명해 가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사가 끝난다니까. 임시정부가 수립돼요. 이승만을 대통령하는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져 가지고 32년에 윤봉길 의거를 배경으로 상해를 떠나고 40년까지 김구가 중국 장제스 따라다니고 고생하다가 40년에 충칭에 도착해서 김구가 주석이 되고, 이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와 충칭 임시정부 공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3.1운동은 무단 통치기에 농민들이 곡괭이 들고 저항했던 폭력적 저항운동이었습니다. 해외 독립운동 기지 만들어 놓고 무장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독립군들 입장에서는 이것 봐라, 우리가 국내로 진격했을 때 농민들이 호응을 해준다면 우리가 잘하면 독립을 쟁취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무장투쟁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이 1920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0년대 무장투쟁을 공부하고 1930년대 만주에서 어차피 이제 일본이 만주를 점령하니까 만주에서 중국 만주인들과 손잡고 한중연합작전, 그 유명한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과 양세봉의 조선혁명군을 만나게 되고, 김일성의 보천보 전투까지 요즘에는 시험에 나왔다가 나중에 1930년대 중반 이후 중국 관내 무장투쟁에서 김원봉의 조선의용대와 충칭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과 김무정을 중심으로 한 조선의용군, 이런 부대들을 만나게 되는 게 바로 무장투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3.1운동의 최대 결과, 3.1운동은 학생, 청년, 지식인들이 목숨 바치고 투옥당하면서까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노력했던 운동인데 실패했단 말이죠.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이때 이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으로 비춰진 사상이 바로 사회주의 사상이야. 그러니까 3.1운동 이후에 사회주의 사상이 수용되어서 젊은 학생 청년들은 사회주의 사상으로 무장하고, 좀 약간 나이가 있고 지긋하신 분들은 사회주의 약간 좀 불편한데 안 받아들이고, 그래서 민족주의계가 사회주의계가 나름의 각각의 독립운동을 전개하게 하면서 연대해가지고 신간회 같은 단체도 1927년에 만들어지는 거고, 그게 여러분 1920년대 30년대 사회경제적 민족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임시정부 공부했습니다. 무장투쟁 공부했습니다. 우와! 해외 독립운동사 2, 3, 40년대가 다 끝나죠. 그리고 20년대와 30년대 사회주의 사상이 수용되고 어떤 운동을 전개했는가를 공부하는 게 1920년대, 30년대 사회경제적 민족운동. 왜 40년대는 빼죠? 37년 민족말살 통치가 강해지면서 국내에서는 실제로 어떤 독립운동이 전개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의열활동을 따로 공부해야죠. 그러면서 김원봉이 조직했던 의열단을 만나게 되는 거고, 의열단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임시정부의 한인 애국단도 만나게 되는 거고, 강유구의 노인단도 만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사 공부입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는 경제 파트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경제적 스타일을 이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문화 파트 가가지고 일제강점기 교육이 어떠했냐, 일제강점기 한국사 연구가 어떠했냐, 일제강점기 종교활동은 어떠했냐, 일제강점기 국어 어문 활동은 어떠했냐, 그걸 공부하는 게 일제강점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35년을 제가 이렇게 표로 간략하게 정리해드렸고, 아직까지 유튜브에서 제가 일제강점기 영상을 제대로 된 거 하나도 찍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진짜 여러분 잠뱅이 빤스 부대 이끌었던 막 양세봉 장군 이야기 해드리면 관심 갖고 보시렵니까? 김원봉의 의열활동, 의열단 이야기 해주시면 여러분 진짜 눈물 글썽이면서 잘 들어주실 생각이 있습니까? 하여간 독립운동사 그리고 여러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는 제가 아직 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남겨놓고 또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10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